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서술형 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문제 열심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다음은요,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길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추를 걸었을 때 요만큼, 무거운 추를 걸었을 때는 이만큼, 가장 무거운 추를 걸어 놓았을 때는 이만큼 늘어났네요. 무거울수록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1단계 물었어요. 용수철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의 순서가 되겠네요. 디귿, 니은, 기역. 자, 그렇다면 용수철에 걸어놓은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쓰세요. 무거울수록 많이 늘어난다 이건데. 깔끔하게. 용수철에 걸어놓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다음 갈게요.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요. 용수철에 20g 중 추를 한 개씩 늘려가면서 걸어 놓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나 걸었더니 3cm, 하나 더 걸었더니 6cm, 또 하나 더 9cm. 어때요? 하나하나 걸 때마다 3cm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를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 3cm씩 늘어납니다. 2단계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까닭을 지구와 관련지어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 적을까요? 자, 이렇게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구가 추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의 길이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용수철 저울이 보이네요. 문제 3번입니다. 오른쪽은 용수철 저울에 가위를 걸어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표시자의 눈금이 어디에 갔나요? 200g 중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 용수철 저울에 걸어놓은 가위의 무게는 200g 중이다 라는 거죠. 정답 200g 중입니다. 위 용수철 저울의 최대 눈금이 2000g 중이에요. 그렇다면 2200, 어머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넘어섰어. 그렇죠. 이거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그렇죠. 이 용수철 저울은 2000g 중까지밖에 측정을 못합니다.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최대 눈금이 2000g 중이라는 건 이 용수철 저울이 잴 수 있는 최대 무게가 2000g 중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2200g 중짜리는 안 돼요. 용수철 저울의 최대 눈금이 2000g 중이므로 측정 가능한 최대 눈금보다 무거운 책 측정 불가. 그렇죠. 책의 무게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문제 4번으로 갈게요. 나무 판자의 양쪽에 무게가 다른 나무 토막을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올려놓았더니 나무 판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무거워서 그쵸? 자, 나무 판자의 수평을 잡기 위해서 왼쪽의 나무 토막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하는지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거운 건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워야 하지만 가벼운 건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져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중에 기역 쪽으로 가야겠네요. 기역. 앞의 닭과 같은 방향으로 나무 토막을 옮겨야 하는 이유 쓰세요. 선생님 벌써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정리해서 적어주시면요. 무게가 다른 물체로 수평을 잡을 때에는 가벼운 물체를 무거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가벼운 물체는 더 멀리, 무거운 물체는 더 가까이.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양팔저울. 다음은요. 양팔저울로 세 가지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가위와 지우개를 비교했더니 가위가 더 무거웠어요.
야구공과 가위를 비교했을 때는 야구공이 더 무거웠고요. 그렇다면 결국 야구공이 가장 무겁고 다음이 가위 그리고 지우개가 가장 가벼운 거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자, 가장 무거운 거는 야구공이었죠. 야구공. 두 번째는요. 가위였고요. 이들 중 가장 가벼운 건 지우개였습니다. 자, 위 양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여 무거운 순서를 알 수 있는 까닭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접 비교해 봤더니 그렇죠. 야구공과 가위를 비교했을 때 야구공이 더 무거웠고 가위랑 지우개를 비교했을 땐 가위가 더 무거웠으니까 결론적으로 지우개보다 가위가 더 무겁고 가위보단 야구공이 더 무겁고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양팔 저울에 물체를 올렸을 때 저울이 기울어지는 쪽에 올린 물체가 더 무겁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여 무거운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울어진 순서를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선생님 야구공 쪽이 가장 무겁고요. 그리고 또 지우개가 가장 가벼운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야구공이랑 지우개랑 해보면 실제로 지우개보다 야구공이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문제 6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울입니다. 가정용 저울 눈금 보이시죠? 체중계 눈금 보이시죠? 용수철 저울. 이거 전부 용수철의 성질 이용했네. 그렇죠? 위 저울에 공통적으로 이용한 성질. 네,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위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저울에 이용한 성질과 관련지어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쵸? 물체를 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적고 싶은데 어떻게 적을까요? 이렇게요. 저울에 물체를 올려놓거나 걸면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그렇죠.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무게에 따라 가지고 용수철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가정용 저울, 체중계, 용수철 저울 나왔어요. 체중계 눈금, 요걸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7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후 용수철에 물체를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인형이 가장 무거운 것 같고 다음이 장난감 오토바이 그리고 요 풀. 요 순서인 것 같아요. 손으로 들었을 때 이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 용수철을 걸어보니까 장난감 오토바이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다음이 뭐예요? 풀. 다음이 인형. 가장 적게 늘어난 게 자였습니다. 즉, 실제 무거운 순서대로 하자면 장난감 오토바이, 풀, 인형, 자라는 거죠. 근데 손으로 들어본 거랑 너무 달라. 그쵸? 좋아요. 실제 물체가 무거운 순서대로 쓰세요. 적어봅시다. 가장 무거운 건 장난감 오토바이. 자, 좀 작게 적을게요. 장난감 오토바이. 두 번째는요. 풀. 세 번째는요. 인형. 가장 가벼운 건 자. 자, 이렇습니다. 2단계 손으로 들어본 순서와 실제 무거운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손으로 느끼는 정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용수철에 걸어보고 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손으로 물체를 들어보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울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오른쪽은요, 주원의 모둠에서 만들 저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와, 이쁘다. 그렇죠? 자, 주원의 모둠에서 저울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보기에서 모두 골라 아래에 쓰세요. 용수철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접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기에서는 용수철, 나무 판자, 바지걸이, 일회용 접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이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거는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용수철, 일회용 접시.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2단계입니다. 여기 용수철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했겠네. 그렇죠. 주원의 모둠에서 저울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할 성질이나 원리. 자, 용수철 일정한 물체를 매달았을 때, 그쵸? 물체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바로 그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적어봅시다. 물체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떤 성질?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8번까지 다 풀었어요. 친구들 어때요? 다 맞췄나요? 헷갈려가지고 그만! 자, 다시 보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듭시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